안녕하십니까. 과학과 비가 과학 아닌 것들에 대해 리뷰한 기필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개 기똥찬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걸로 장사하면 떼돈 벌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2008년 이 게시물을 기억하는 분이 아직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폰은 이래야 한다는 제목으로 등장한 글인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두께 7mm 이하 2000만화소의 mp3 되고 동영상, 영화, 애니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전 기능에 세계지도 기능, 내비게이션 탑재, 무선 인터넷 강화까지. 지금 보면 뭐 그냥 아이폰 따라있네, 뭐 아이폰이네,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댓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댓글, 왜 노트북에다 핸드폰을 박아쓰지 20대야? 두 번째 댓글, 휴대폰은 전화나 문자만 잘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똥자루 빠는 소리야 앉았다. 사실 이 게시물은 한국에 아이폰이 출시되기 이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게시글이 2008년 6월이고 아이폰 3GS 대한민국 출시가 2009년 12월이니까 무려 1년 반이나 앞서 스마트폰의 출시를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폰은 세부적으로 다를지는 몰라도 저 게시물이 예언한 바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동영상 되죠, 내비 되죠, 지도 되죠, 무선 인터넷 되죠, 심지어 유튜브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언을 이룬 위대한 유언자는 현재 이걸로 부자가 되셨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3GS가 한국에서 출시되기 이전에 1년 반이나 시간이 남아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아이폰보다 먼저 상품으로 만들어 출시하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말이죠. 아닌가요?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죠. 누구나 이런 인류 최초의 아이디어 하나쯤은 생각해내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이거 씨발 내가 만들면 인생 대박 아니? 이렇게 허황된 꿈 꾸다가 실현은커녕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2-3년 후에 누군가가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로 대박 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거 내 아이디어잖아? 완전 똑같은데 씨발 내 인생 왜 이렇게 존망임? 이런 생각 한 적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해드립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 전 세계 10,000명입니다. 기술의 충격이란 책의 저자이자 미국의 기술 잡지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이었던 케빈 켈리는 기술의 충격이란 책에서 발명의 역피라미드라는 룰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만 한 사람은 10,000명이지만 그것을 만들어보고 실현시켜 세상을 설득해 나가는 최종 단계까지 거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전 세계 10,000명이 쌈박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10,000명의 아이디어는 거의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롤을 하거나 회사에서 부장님이 시킨 족 같은 거 하면서 말이죠. 10,000명 중 1,000명은 그 아이디어 세부 과제를 검토해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다 말게 됩니다. 1,000명 중 100명은 그 세부 과제가 실제로 실현되는지를 검토합니다. 100명 중 10명은 기기를 실제로 만들어 테스트해봅니다. 10명 중 1명만이 비로소 세상에 내놓아 떼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기술적 발명과 과학적 발견에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가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떼돈을 벌 생각에 희낙락했다는 사실에 이불을 팡팡 차며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가장 유명한 사례, 에디슨의 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구는 에디슨 혼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상 미국과 유럽 지역이긴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럼, 스티븐스 맥심, 조지 스완, 루이스 레티머 등 총 23명이 에디슨과 시간적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시기에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전구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물리학자 스펜서 위어트는 핵폭탄을 만드는 핵심 공식이 어떻게 세계 각지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발견되었는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당시 핵폭탄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중 적국에 의해 유출되면 안 되는 1급 비밀이라 극도의 보안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소련, 미국의 각기 다른 세 연구진들이 서로의 연구를 참조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6 연구진 중 핵폭탄을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미국의 한 연구진 뿐이었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동시 발견, 다인과 월리스의 진화론 동시 발견 등 발명이 아닌 과학적 발견의 경우도 유명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요? 엄청 독창적인 건 줄 아셨습니까? 아인슈타인 발표보다 1년 전 수학자로서도 유명한 앙리 푸앙카레가 그리고 아인슈타인 발표와 비슷한 때 헨드릭 로렌츠가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형태로 나온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이론뿐입니다. 지난 편에서 케빈 켈리가 기술도 진화하고 생물도 진화하므로 기술은 생물이다 라는 생물학과 학부 1학년생도 반박 가능한 개소리를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주장에 반박하실 분은 저번 동영상에 반박의 댓글을 다시거나 좋아요 또는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기술이 생물이다 라는 가설에 동의한다면 기술과 생물의 놀라운 공통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 다루던 주제 중 상사기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 박쥐의 날개처럼 완전히 다른 부위에서 진화하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일컫습니다. 새의 날개는 보시다시피 앞다리로부터 진화했습니다. 뼈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곤충의 날개는 새와는 달리 앞다리에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칠겹 기원설이니 아가미 기원설이 하는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결론은 앞다리가 아닌 전혀 다른 부위가 새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박쥐는요? 박쥐도 앞다리에서 진화하였습니다만 새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뼈 보이시죠? 박쥐의 날개는 새와는 달리 커다란 손바닥입니다. 날개의 진화는 그냥 뭐 하나의 우연 아닐까요? 진화론 연구에 한두 번 정도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 기관은 정말로 흔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눈이 40번 이상 독립적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더 크게는 수렴 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래상어라고 아십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할머니가 저것이 고래요 상어요 했는데 나레이터가 저것은 고래상어다 했다는 그 고래상어요. 고래상어는 사실상 상어입니다. 물고기죠. 그런데 상어와 같이 흉폭하고 위험하지 않고 느긋이 떠다니면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사실상 포유류인 고래와 비슷한 생김새와 생태로 진화했습니다. 생태계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조정되어 서로 상관없는 동물이 비슷해지는 현상, 그것이 바로 수렴 진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기관 또는 동일한 생태를 가진 종이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전구도 그랬죠. 서로 독립적으로 나왔습니다. 핵폭탄의 공식이요?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었죠. 다이빈과 월리스의 진화론이요. 찰스 다윈이 종에 유연 초고를 쓰고 20년이나 그 원고를 묵혀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프레드 월리스가 다윈의 초고를 훔쳐본 것이 아닙니다. 다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과 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 기묘한 공통점에 대해 케빈 켈리는 inevitable, 불가피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날개 모양은 불가피합니다. 진화의 법칙에 아무리 용을 써도 날개를 동그란 공 모양으로 혹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날개는 날개 모양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래상어가 아무리 멋지고 날렵한 상어 모양으로 살고 싶다고 해도 플랑크톤을 먹어야 한다면 상어 모양이 아닌 고래와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이 창의적이고 색다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기술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은 그 스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필라멘트로 빛을 밝히는 전구는 그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밤에 활동할 수 있는 빛이 필요했었고 그 당시에 전기라는 전 단계의 기술이 발명되었던 시기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발명가들은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다 비슷한 모양이었죠. 에디슨이 없었어도 전구는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정확히 그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의 불가피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케빈 켈리의 기술의 충격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